자, 김지호 부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김지호 부위원장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따가 11시 40분에 기자회견 있으시다고요? 예. 오늘은 어떤 기자회견입니까? 수원지검 쌍방울 사건으로 구속 중인 안부수 전 회장이 네. 따님이 쌍방울로부터 어떤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쌍방울에서 안부수한테 오피스텔을 줬다. 안부수 딸한테. 예, 그래서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어회 수입한 증언 조작과 연결돼서 사건 진술 조작에 뭔가 반대급부로 제공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부수 회장 따님이 어떤 교도소가 아닌 검찰청에서 안부수 씨를 면회한 그런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면회를 검사가 알선한 게 아니냐. 그렇죠. 사실은 만나려면 교정시설 가서 만나야지 왜 검찰청 가서 만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했더니 수원지검 측에서 익명으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저희가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런 건 사실이 아니다. 쌍방울로부터 안부수가 뭘 받았는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무책임한 그런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부수 씨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그 시기에 보니까 쌍방울이 안부수 딸한테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불리한 진술보다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한 금전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 대납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이 아니냐면. 이화영 부지사에게 불리하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도 불리한 거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렇죠. 사실이 아닌데 안부수가 그렇게 불었다는 그 시점이 봤더니 안부수 딸이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받은 그 시점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수원지검에서 당연히 이런 사항은 대검에서 감찰을 하고 감찰에서 문제가 밝혀지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명명 밝히고 범죄를 이게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검사가 끼워가지고 범죄자들과 진술 조작해가지고 야당 대표를 그런 구속 기소하는 그러한 증거를 조작했다면 이거 정말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국가 공무원인데. 그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감찰을 요구하는데 감찰은 안 하고 익명 반박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반박을 할 때마다 자세하게 또 다시 재반박을 하고 당과 국회에 계속 요구하는 거죠. 이 부분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검, 입법청문회 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을 수원지검 검사들이 한 거잖아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럼 당연히 이런 범죄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죠. 왜 검사들은 조사를 안 받고 수사를 안 받고 범죄 의혹이 있어도 아무런 반대 문구가 없냐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경기도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계속 경기도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김광민 변호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경기도의회 의원이에요. 또 그분이.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이고 또 어떤 그런 중요 사건의 변호인인데 자료를 안 준다는 게 경기도에서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이거 불법적인 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료 달라는 건데 공개 가능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리고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가리고 해서 주면 되는데 어떤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제공을 해 주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전 부지사였고 출신이 민주당이었고 우리 경기도지사님도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협조를 안 해주시면 이거 참
굉장히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사님이 김동연 지사님 잘 모르셔서 밑에 직원들이 어떤 수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그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니.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제공을 하는 게 맞고 또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경기도 평화협력 교류 협력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거를 제공을 안 하고 검찰에게만 제공한 거잖아요. 압수수색. 그러네요. 검찰한테는 제공하고 민주당엔 제공하지 않고 민주당 그래서-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 어쨌든 경기도에서 뭐 저희가 이제 어떤 경기도 공무원들의 객관적인 피해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실에서 요구를 해도 네. 그게 잘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그러한 자료들은 공개를 하고 경기도의 행정과 경기도 공무원들을 좀 지킬 수 있게 같이 네.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네.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풍선을 자꾸 쏘아대는데 경기도에서 네. 뭐 파주 네. 이런 곳에서 지금 김동연 지사는 지금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특별사법경찰 경기도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라고 하죠. 네. 특사경 순찰을 강화하겠다 이러고 네.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순찰 강화한다고 그 자들이 보낼 풍선 안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네. 그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는 아주 그냥 아예 원천 차단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풍선을 보내면 풍선을 보낸 장소에 북한이 계속해서 원점 타격, 그렇지. 미사일이나 대포로 공격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무 죄도 없이 그렇지. 그런 어떤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정말 그 진짜 순찰뿐 아니라 그 네. 평화 부지사님이 직접 가서 지키시고 뭐 경기도 공무원들이 총 출동해서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비상이 걸렸었고요. 그 이재강 부지사가 그때 그 수사에 상주하면서 못하게 했다? 예. 그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아니, 경기도 북부지민들의 어떤 안전과 그런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네. 당연히 저희가 앞장서서 지켜야 되고, 저희가 뭐, 이번에 헌법 소원에서 네. 뭔가 좀 헌법 불합치 판정은 받았지만, 그 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네네. 그게 국회 통과하기도 했었고, 제도적 개선상, 네. 이런 걸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뭐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경기도민을 지키려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강력한 방법,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짜내서 막아야 됩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그래서 그 위험 지역으로 선포해서 거기 가스차 못 들어가게 막았고 끝내 거기서는 대북 풍선을 날릴 수 없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뭐 가스 장소까지 가서 막 이렇게 불법적인 사람 다 잡아서 행정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막을 수 있지. 풍선 보낼 때 그 가스가 무슨 자격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럼요. 예, 무자격자가 그런 거 보내면 또 그것도 처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는 탈북 단체들이 그런 풍선을 보낸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렇죠. 막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행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거기 가가지고 신랑이 붙어가지고 한 대라도 맞아봐요. 바로 공무집행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엮을 수가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해서 아주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아니 또 이야기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의 그 도지사 시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제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아주 끔찍한 참변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노동경찰을 이 지방정부에다가 배치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그 부조리 같은 것들을 잡아내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겠다.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뜻이 중앙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기도에는 저희가 경기도 특사경을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사경이 정말 있었죠. 많은 정말 그런 실적을 내고 경기 도민들이 지지하는 특사경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삼성 반도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화재가 일어나면은 소방서를 불러야 되는데 뭐 자체 소방서를 만들어 놓고 신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노출돼 갖고 세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내용을 밝히고 그래서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기업체에서는 외주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뭘 하는지 위험한 업무를 진행을 해서 사건이 터지고 부상이 발생하고 사망을 해도 외주 업체에 떠넘긴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일을 하는지 위험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위험한 일을 하면 그 대비도 안 하고 비용을 아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은 이문이 더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죠. 제도적으로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는 불이익을 받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중대재해 이런 처벌법도 그렇고 노동경찰도 그렇고 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경영자들은 그런 걸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재 사건이나 위험물 취급 사건이 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명을 잃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오늘 중요한 지혜를 주셨는데 이게 외주화를 하다 보면 외주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안전이나 또 여러 그 복지 같은 것들도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사지로 몰아버리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냥 물어보면요 자기네들은 그런 거 하는지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잘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 어디 뭐 서울이나 이런데 재벌 사무실이나 회사 임원 사무실 불러서 사망한 사건 보셨어요? 그러네요. 그런 데는 충분히 소방 시설이나 안전 시설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러한 사고가 터졌을 때 안전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노동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원청 회사는 이 하청 파견직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또 산업 현장에서 어떤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관심도 안 갖는다.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노동경찰이 지역마다 배치돼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지혜를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임금 체불뿐 아니라 노동 조건, 노동 조건 안에 다 그런 안전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죠. 자, 그 정치 현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지호 이 위원장께서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한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 뉴시스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요새 유행어인데요. 지금 뭐 고민 중입니다. 여러 선배님들하고 동료 그리고 당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제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논 드리고 있고요. 어찌 됐든 저는 당원 중심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고인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물들이 노선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조금 이제 워낙 또 당의 주요 직책이다 보니까 선후배 당원 동지들하고 좀 의논하고 있는 단계, 숙고 중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모색은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나가게 되면 전화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수박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효능감이 돋보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입법청문회 한 번으로 그냥 그 당지율이 확 올랐어. 24일 만에 그냥 등원하고 그냥 합의가 그냥 잘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잘 돌아가는 민주당인데 그동안 왜 국민의힘에 끌려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들인데. 쉽게 해결될 거를.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요새 너무 그 원내대표, 당대표, 그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너무 유능해요.
네. 최고입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예.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돌아가는 민주당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을 모색 중에 있는데 이걸 갖고 또 대명이니 뭐 이재명 일극 체제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언론의 악의적인 프레임이고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국민의힘은 선거에 대패한 한동훈 위원장도 지도자라고 지금 대세 후보가 됐는데 총선에서 대승하고 예. 유능함을 인정받고 예. 그다음에 그 어떤 것보다 당내 개혁이 힘들었는데 개혁 공천에 성공한 지도자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재명 예. 대표가 유능하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힘든 일이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 않지만 예. 어떡합니까? 당원들이 유능한 지도자를 쓰겠다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도 큰 결단하신 것 같고요. 저는 뭐 만약에 출마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응원할 생각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아,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아,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좀 이동해야 됩니다. 예, 김지호 우리 부위원장님 다음에 또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김영준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